사료금은 넉넉히 넣었으니 그거 받고 그만 가보시오. 할아버지, 전 돈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에요. 지수야, 내 딸 지수야, 내가 죄인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인연을 마주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우연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운명이라 부르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피의 끌림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핏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있기 마련이니까요. 오늘은 차디찬 겨울밤, 벼랑 끝에 몰린 한 가난한 소녀가 주운 낡은 지갑 하나가 30년 동안 끊어졌던 천륜을 다시 있게 해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난하지만 양심을 지킨 소녀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후회 속에 살았던 어느 노회장의 가슴 시린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유난히도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불던 12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누군가의 슬픔처럼 굵은 빗줄기가 쉼없이 쏟아지고 있었죠.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골목길, 가로등조차 깜빡거리는 그 어두운 길을 한 소녀가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22살이 된 민서였습니다. 남들 같으면 한창 대학 캠퍼스를 누비며 꿈을 꿀 나이지만 민서의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산 살 돈이 아까워 뒤집어 쓴 낡은 패딩 모자 위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이미 바닥이 닳을 대로 닳아버린 운동화 사이로는 차가운 흙탕물이 스며들어 발가락에 감각조차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를 정말로 춥게 만드는 것은 겨울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머니 속 깨진 액정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짧은 진동소리, 바로 요양병원 원무과에서 보내온 독촉 문자였습니다. 김민서 보호자님, 미납된 할머니 병원비가 3개월치입니다. 이번 주까지 해결 안 되면 퇴원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서는 빗속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지만 가슴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일찍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유일한 혈육인 친할머니 손에서 자란 민서. 하지만 그 할머니마저 몇 해 전 신부전증으로 쓰러지시면서 민서는 소녀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으며 악착같이 버텼지만 불어나는 병원비와 월세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어떡해.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 버티겠어. 민서는 빗물에 섞여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골목 구석, 쓰레기 봉투들이 쌓여있는 전봇대 아래에서 무언가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민서는 홀린 듯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빗물과 진흙에 반쯤 파묻혀 있었지만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짙은 갈색의 고급 가죽 지갑. 세월의 때가 묻어 낡았지만 가죽의 질감만은 여전히 묵직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든 민서는 품에 그것을 숨기고 쫓기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반지하 단칸방. 보일러 기름이 떨어져 냉골인 방바닥에 앉아 민서는 수건으로 지갑의 물기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갑을 열었을 때 민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지갑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5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안쪽 깊숙한 곳에는 영이 몇 개인지 얼핏 봐서는 세기도 힘든 고액의 백지수표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당장 내일 할머니의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를 내고 주인집 아주머니의 고함 소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할머니를 조금 더 따뜻한 병실로 옮겨드리고 찢어진 운동화 대신 털신을 신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악마의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못 봤잖아. 비도 오는 밤이었어. CCTV도 없는 골목이고 그냥 주운 건데 어때?
이걸로 할머니부터 살리고 보자. 신이 주신 선물일지도 모르잖아. 민서는 돈뭉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배고픔과 가난, 멸시와 독촉,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동아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꺼내던 민서의 손끝에 빳빳한 종이 한 장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돈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고 낡은 증명사진이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그 사진 속에는 단발머리를 한해 뗀 여학생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촌스러운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웃음이 참 예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편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별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승진 축하드려요. 첫 월급 타서 사드리는 거예요. 낡을 때까지 쓰셔야 해요. 사랑하는 딸 지수올림. Asterisk.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민서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마지막으로 봤던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아빠는 어린 민서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민서야, 아빠는 우리 민서가 돈 많은 사람보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해. 그래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엄마 아빠 만날 때 떳떳하지. 민서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사진 속에 지수라는 딸이 아빠를 위해 선물했을 이 지갑. 누군가에게는 이 돈보다, 이 낡은 지갑과 사진이 목숨보다 귀한 추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난이 싫었지만 아빠와의 약속을,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이건 내 돈이 아니야. 할머니도 내가 도둑질한 돈으로 치료받는 걸 원치 않으실 거야. 민서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갑을 머리맡에 두고 행여나 마음이 변할까 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민서는 지갑을 품에 안고 동네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자, 이제 장소를 옮겨 서울의 한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들여다볼까요? 그곳에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태영건설의 이태준 회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회장의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침울했습니다. 78배 노구에도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던 이 회장이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제발 식사라도 좀 하십시오.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죽을 들고 들어왔지만 이 회장은 벽을 보고 누운 채 소리쳤습니다. 다 필요 없어. 나가. 그 지갑 찾아오기 전엔 물 한 모금도 안 마실 테니까. 거실에서는 비서실장과 수행원들이 쩔쩔매며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지갑 속에 든 수천만 원, 아니 수표까지 합친 수억 원의 돈은 수조원 자산가인 이 회장에게는 그리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회장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동딸 지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가난한 고아 출신의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이 회장은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며 반대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그놈이랑 결혼하려거든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딸이라고 하지도 마라. 자존심 강했던 딸 지수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갔고 이 회장은 괘씸한 마음에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가 고생해봐야 제 발로 들어오겠지 했던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보, 우리 지수 좀 찾아줘요. 보고 싶어. 아내를 보내고 텅 빈 집에 혼자 남게 된 이 회장은 뒤늦게 후회하며 딸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비보였습니다. 딸 내외가 지방국도에서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죠. 이 회장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떠난 딸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회장은 딸이 집을 나가기 전 첫 월급을 타서 선물해 주었던 그 갈색 지갑만을 분신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낡아서 실밥이 터져도 절대 바꾸지 않았죠.
지갑 안쪽 깊숙이 넣어둔 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매일 밤 미안하다, 지수야, 미안하다 라고 속죄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현장을 시찰하고 돌아오던 길에 그 지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비서실장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비서실장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파출소에서 지갑을 보관하고 있답니다. 누워있던 이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과 퀭한 눈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당장 차 대기시켜. 내 직접 가봐야겠다. 잠시 후 파출소 문이 열리고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이 회장이 수행비서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섰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와 고급스러운 코트, 번쩍이는 구두는 좁은 파출소를 가득 채우는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파출소장은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죠. 이 회장의 시선이 파출소 한 구석,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한 아가씨에게 꽂혔습니다. 꾀재재한 행색, 흙탕물이 묻은 운동화, 보풀이 인 후드 티셔츠. 이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런 어린 것이 지갑을 주었으니 속의 현금은 다 빼돌렸겠군. 사례금이나 뜯어내려고 빈 지갑만 들고 온 게야. 평생 사람을 부리며 살아온 그는 의심부터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딸을 잃은 상처로 인해 세상 모든 것에 냉소적이었죠. 이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을 하며 지갑을 건네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현금은 단 한 장도 비지 않았고 수표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돈을 세는 대신 가장 먼저 지갑 안쪽 깊숙한 곳을 확인했습니다. 딸 지수의 사진과 그 뒤에 적힌 메모. 그것이 그대로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했지만 평생 굳어버린 뚝뚝한 성격 탓의 말이 곱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봐, 학생. 지갑 찾아줘서 고맙소. 내 비서한테 사례금 넉넉히 챙겨 넣으라 했으니 그거 받고 가면 돼요. 사무적이고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사례금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어젯밤에 주었는데 안에 소중한 사진이 있는 것 같아서 주인분이 얼마나 애타게 찾으실까 싶어 가져온 거예요. 돈은 10원 한 장 손대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이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서와 눈이 마주친 이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있던 묵직한 지팡이가 탕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굴렀습니다. 이 회장의 눈앞에 있는 소녀의 얼굴. 그것은 30년 전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나갔던 딸 지수의 20살적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쌍꺼풀 없는 큰 눈, 오뚝한 코, 그리고 무엇보다 오른쪽 눈 밑에 찍힌 작고 선명한 점까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딸이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회장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비서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자, 자네. 고개 좀 다시 들어보게. 가까이, 더 가까이 와봐. 이 회장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민서는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 회장은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민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앞의 소녀에게서 딸의 향기가, 딸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이름이 뭔가? 부모님은 계시는가? 민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김민서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 그네 글자가 이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회장은 급하게 지갑 속에서 딸의 낡은 증명사진을 꺼내 민서의 얼굴 옆에 대어보았습니다. 판박이었습니다. 핏줄이 당긴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30년 동안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이 회장의 주름진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자네 어머니 함자가 이지수 아니냐? 아버지는 김영훈이고. 민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엄마 아빠의 이름을 이 낯선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가 제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 한마디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천하의 이태준 회장이 파출소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민서의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파출소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수야, 내 딸 지수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민서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이 회장은 민서의 낡은 운동화와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통곡했습니다. 아가, 내가 내 외할아비다. 내 엄마 아버지 그렇게 보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이렇게 가까이 두고도 몰라봤구나. 사실 사연은 이랬습니다. 20년 전 딸 부부가 사고로 죽었을 때 이 회장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백방으로 손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위 쪽 먼 친척들이 유산을 노리고 아이를 데려갔다는 잘못된 정보를 입수했고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어린 민서는 친할머니가 거두어 키우고 있었고 빚더미에 앉은 친할머니와 함께 숨죽여 살아왔던 것이죠. 이 회장의 오해와 정보의 부재가 20년의 세월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라고요? 우리 엄마의 아버지요? 민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앨범을 보여주며 우리 아빠 참 멋지지? 라고 말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그 중년의 신사가 지금 눈앞에서 울고 있는 이 노인이라니. 미안하다. 내 헛된 고집 때문에 내 딸 고생만 시키고 하나 남은 핏줄인 너마저 이렇게 춥고 배고프게 살게 했구나. 이 할아비가 죽일 놈이다. 이 회장은 민서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민서는 낯선 노인의 품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에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이라는 존재의 무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가 그친 파출소 창밖으로 구름 사이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민서의 엄마 아빠가 두 사람을 보고 미소 짓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 민서의 삶은 동화처럼, 아니 기적처럼 바뀌었습니다. 곧바로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 99.9% 친손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회장은 그 결과를 받아든 날 또 한 번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민서가 살던 반지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 냉기가 도는 방바다. 그곳에 누워 기침을 하는 사돈어른, 친할머니, 을 본 이 회장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돈어른, 이 못난 사람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 손녀를 이렇게 훌륭하고 착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 회장은 민서뿐만 아니라 민서를 키워준 친할머니까지 자신의 저택으로 극진히 모셔왔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친할머니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입니다. 화려하지만 늘 적막감이 감돌았던 이 회장의 대저택 식당.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식탁 상석에는 이 회장이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건강을 되찾은 사돈어른이 왼쪽에는 말끔하고 예쁜 옷을 입은 손녀 민서가 앉아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갈비찜이에요. 할아버지 입맛에 맞게 간을 좀 심심하게 했어요. 민서가 고기 반찬을 집어 이 회장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줍니다. 이 회장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예전에 그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손녀 바보가 된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뿐입니다. 그래. 우리 민서가 만들어줘서 꿀맛이구나. 내 평생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다. 이 회장은 품에서 그 낡은 갈색 지갑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회장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지갑이지만 그는 여전히 이 지갑을 가장 아낍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갑을 열자 빛바랜 딸 지수의 사진 옆에 활짝 웃고 있는 손녀 민서의 사진이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민서가 새로 써준 쪽지가 끼워져 있네요. 할아버지, 우리 곁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저희가 지갑 꽉 채워드릴게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민서가 그날 밤 500만 원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 지갑을 꿀꺽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할머니의 병원비는 냈을지 몰라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을 테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짜 가족인 할아버지를 영영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가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고 양심을 지켰던 민서의 착한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켜 30년 만에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날 소녀가 주운 것은 단순한 지갑이 아니라 신이 선물한 인연의 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엄마 아빠가 홀로 남은 딸을 위해 마지막으로 보내준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오늘 이 말이 더욱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혹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척이 있다면 오늘 먼저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인연의 끈이 언젠가 우리를 다시 따뜻하게 묶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따뜻한 감동이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네 인생을 울리고 웃기는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